패키징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올 패키징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키징 정보를 전하고 패키징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2년 전 우리는 패키징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고민하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과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올 패키징 TV는 패키징과 함께하는 당신의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패키징을 향한 우리의 연결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는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제품 패키징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간식 등 펫푸드 패키징이 소비자의 감성, 취향, 라이프 스타일까지 반영한 프리미엄 식품용 패키징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프리미엄 디자인의 확산입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과 유사한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라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성 패키징의 확대입니다. 소분 패키징, 지퍼 부착 파우치, 휴대용 패키지 등 소비자의 사용 경험을 반영해 개선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감성적 연결을 강조한 맞춤형 패키징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개인화된 패키징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보편화되면서 패키징도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패키징 트렌드도 점차 인간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접착이 가능한 콜드실 기술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글로벌 패키징 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콜드실은 접착면이 맞닿는 순간 압력만으로 봉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빠른 패키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초콜릿이나 에너지바처럼 열에 민감한 제품에 주로 사용됐는데 최근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가 주목받으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콜드실은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열 처리 공정이 생략되면서 전체적인 패키징 속도도 빨라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더욱이 콜드실 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ESG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SPG 등 세계 주요 포장재 기업들이 콜드실 레미네이트 등 관련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징 설비에 큰 변화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콜드실 기술은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착 도포에 적합한 소재 선정, 인쇄 호환성, 보관 안정성 등의 기술적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되고 있지만 친환경성과 포장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 이지필 기능성 소재 선도기업 프라임 머티리얼스. 중국이 급증하는 택배 포장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포장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규제는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을 확대하고 과대 포장을 방지하며 재활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복합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또한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제시됩니다. 제품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장을 제한하고 이중 또는 다중 포장을 금지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공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재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도 본격 도입됩니다. 택배사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포장재를 반납할 경우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서는 기업들의 공동 책임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 유통플랫폼, 제조기업 모두가 책임 주체로 포함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및 택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글로벌 패키징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포장재의 지속 가능성과 자원 순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HP 인디고 200K 디지털 인쇄기 HP 코리아.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대포장 관련 규제가 지난해 4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택배 포장은 여전히 수작업이 대부분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규제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 시행되는 2026년 4월을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글로벌 유통 대기업 아마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규제를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마존은 유럽 물류센터에 AI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품의 크기와 형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가장 적절한 크기의 상자를 자동 제작해 불필요한 공간과 포장재를 줄입니다. 아마존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려면 패키징을 줄여야 한다며 머신러닝과 자동화를 활용해 내용물에 꼭 맞는 패키징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패키징 기술은 과대 포장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재 효율을 높이고 운송 중 파손 가능성도 낮추는 등 물류 전반의 효율성과 탄소 저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여전히 포장 공간 비율 50%라는 수치 중심의 규제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아마존은 기술을 통해 문제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전문 제조사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퇴비화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포장재 영역에서 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연포장은 닫힌 구조, 금속 포일, 식품 오염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된 퇴비화 포장재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실제 적용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선 프리토레이의 슈퍼볼 스낵백, 히피 오가닉스의 아스파라거스 파우치 등 일부 제품 패키징이 산업용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로 제작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PPWR 규제 강화와 함께 퇴비화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퇴비화 패키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키징은 땅에서 사라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가장 직관적인 친환경 신호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퇴비화 패키징이 ESG 마케팅 도구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연포장 제조사 역시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퇴비화 가능 포장재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륙포장산업. 롯데칠성음료가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선도를 위해 추진한 패키지 경량화 활동으로 2024년 약 122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라스틱 감축은 환경 보존과 자원 저감을 목표로 한 ESG 활동으로 먹는 샘물 제품군 ET캡 도입, 페트병 프리폼 중량 감소, 초경량 아이시스 개발 등 지난해 신규 적용한 경량화 기술만으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4년 2월 먹는 샘물 제품의 병 입구 높이를 기존 18.5mm에서 12.8mm로 낮춤으로써 용량별 용기 중량을 최대 12% 줄였고 낮아진 용기 입구에 제품 개봉에 불편함이 없도록 ET캡을 새롭게 채택해 소비자 편의성까지 챙겼습니다. 이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 절감 효과는 지난 연말까지 약 541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페트병의 원재료가 되는 프리폼의 중량을 탄산음료, 커피, 다류 등을 비롯한 640ml 이하 소주 제품을 대상으로 용기당 최대 4g의 경량화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 3억 3천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경량화시킨 수치인 674톤의 플라스틱을 절감시켰습니다. 종이 포장재 수성 코팅 전문 기업 KWC. 동원 시스템즈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3,3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연포장, 캔 등 주요 포장재의 매출이 고루 성장했는데 특히 펫푸드 레토르트 파우치와 식품캔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내수 시장 위축으로 유리병 페트 등 일부 제품의 수요가 줄어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포장 및 기능성 포장 전문 제조사 일진그라비아.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이 5월 15일 지속가능한 패키징과 디지털 패키징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의 PPWR, DPP 등 글로벌 규제 흐름에 대한 전문 분석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제안된 4차원 패키징 개념을 중심으로 포장재의 미래 방향성과 역할 재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커넥티드 패키징, 디지털 워터마크, AR, AI 기반의 패키징 기술,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인 전환 전략 등 기술과 산업 현장,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제시돼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화 두 키워드를 동시에 조명한 국내 최초의 선언적 산업 세미나로 패키징을 연결하고 반응하며 데이터와 브랜드 경험을 담아내는 4차원 플랫폼으로 바라본 첫 공식 무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이사는 세미나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패키징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패키징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결하는 중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대포장 전문검사기관,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이 골판지 포장 전문 실무교육 골판지 마스터 클래스를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안양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골판지 포장의 기본 개념부터 품질, 원가, 공정까지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특히 포장기술사 출신 전문가들의 강의와 골판지 제조업체 현장 견학이 함께 구성돼 실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판지 마스터 클래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렉소 솔루션을 공급하는 DKSH 코리아. 올패키징은 국가자격 2025년 포장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을 위해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완성도 높은 친환경 연포장을 제조하는 신일인더스. 올패키징TV는 매주 새로운 소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패키징 산업의 흐름을 전합니다. 패키징의 세계는 넓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분야를 넘어선 새로운 이야기에서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